관찰자는 우주의 여러 행성들을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명과 생태계를 관찰해왔고 이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관찰자에게는 언제나 일정한 규칙이 따릅니다. 바로 결코 개입하지 않고 단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행성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번영과 몰락을 겪는 것을 보며 각 문명이 겪는 고유한 사건들을 차분하게 기록해왔습니다. 이 행성 또한 오래전부터 그의 관심을 끌어온 대상이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이 행성의 풍요로운 자원과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지켜보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한때 번영의 절정에 있었던 어느 행성은 마치 지구처럼 풍부한 자원과 발달된 과학 기술을 자랑하며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 결과 삶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웠습니다. 이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더 높아졌고 그만큼 소비도 커졌습니다. 초기에는 행성 자원이 넘쳐났기에 그들은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았고 고도의 발전을 통해 삶이 더 편리해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 속에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차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그로 인한 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경고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과학과 기술이란 항상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의 열쇠와도 같았고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과학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 눈앞의 문제보다는 발전을 통한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낙관적인 믿음 속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믿음은 큰 오판이었음을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110억 명에 도달하면서 자원의 고갈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고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습니다. 숲이 사라지고 바다는 오염되었으며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존의 생태계는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자 했던 위기는 이제 매일같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과학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행성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수는 고작 5억 명에 불과했으며 이를 넘어서면 결국 생태계와 자원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10억에 이른 인구수는 지속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발표는 행성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비밀 정부와 엘리트 계층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소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 엘리트들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성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행성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이 행성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무거운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인구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비밀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엘리트 계층의 최상위층으로 구성된 인물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성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고자 했던 그들은 몇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방법을 찾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까운 행성들에는 생존 가능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주를 위한 충분한 자원과 기술력을 현재 상황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엘리트들은 냉정하고 가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성 내에서 대규모로 인구를 감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치밀하고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현재 인구의 절반을 줄이고 3년 내에 인구를 5억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 등 지식계층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었으며 몇몇은 기술적인 노동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종의 희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비밀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선택했습니다. 행성 내 일부 과학자들은 행성 내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지 않고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이들의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철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발되었고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비밀 정보는 개발된 바이러스가 계획대로 작동할 경우 빠르고 은밀하게 전파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들은 선발된 5억 명에게는 톡감 예방 주사라는 명목으로 미리 백신을 투여해 그들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차 없이 설계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첫 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대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인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통은 모든 이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왔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했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은밀히 계획된 이름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무자비하게 퍼져나가는 상황을 그저 운명의 장난이라 여기며 받아들였습니다. 행성의 경제 시스템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기 시작한 이후 대규모 생산과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식량 공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거의 붕괴된 상태였고 병원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후의 위안을 제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은 이제 이전의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목숨을 잃으며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더욱 사라졌고 생존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폭동이 빈번히 일어났고 각종 범죄가 난무했습니다. 이 폭력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비밀 정보와 엘리트 계층은 처음에는 그들이 설계한 이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구를 성공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자신들이 이 행성의 미래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계획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밀 정보와 엘리트 계층이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중 일부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신체적 변화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것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신체 조직이 붕괴되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점차 DNA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백신과 바이러스의 충돌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이러한 변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더 이상 그들을 살릴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밀 정보와 엘리트 계층은 점점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조차 이제는 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깊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엘리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점차 정신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 정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더 이상 변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인류 전체를 파괴로 이끈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끔찍한 재앙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5년이 지나자 행성에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사라진 뒤 이 행성에는 그들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황폐해졌고 도시의 불빛도 모두 꺼졌습니다. 그저 한때 존재했었던 문명의 잔재들만이 남아 이들이 존재했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행성은 결국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고 자연만이 다시금 안정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관찰자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우주의 여러 행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이 행성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주 기록의 한 페이지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 행성들을 보아왔고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관찰자로서의 역할만이 부여되었기에 단지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남깁니다. 인류가 무분별한 선택을 할 때 그 후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윤리와 지속 가능성, 다른 생명체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그토록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스러워하며 발전을 이끌었지만 결국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균형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에게는 매서운 경고와 함께 돌아옵니다. 인구 감축 계획은 단지 행성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겨졌습니다.